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부가 16일 프로싱 코리아나 연화장에서 5.16 혁명 50주년을 기념한 신임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부가 16일 플러싱에서 5.16 혁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등 한국 근대화 번영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 전 오늘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와 최빈국에서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해주셔서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5대부터 9대 대통령까지 총 18년 5개월간 집권하면서 새마을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업 장려 등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 혁명을 일으키는데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해안을 가지시고 후원성을 다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이날 5.16 혁명 50주년 기념행사에는 피터구 시의원을 포함해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중에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 발전된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이룬 성과를 놓고 볼 때도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기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사 권력이 정치적 불안을 권력으로 제어하면서 조국 근대화를 이룬 것과 똑같이 또 우리 시민들이 자진해서 요구했던 그 자유라는 정치적 민주제도라는 것.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부는 앞으로 회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16일 프로싱 노쇼어 병원에서 무보험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가 16일 플러싱 공영주차장 앞 구 아리수 건물에 위치한 노스쇼어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무보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많은 한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포커스를 여성분들의 건강을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검사도 해드릴 거고요. 무료 유방암 검사, 멤모그램 쿠폰도 드릴 거고. 이날 무료 검진에는 어머니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여성 건강을 중점적으로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유방암 검사 및 기타 부인과 질환 상담과 골다공증과 폐경기 우울증 등 주로 여성들의 질환에 대한 진료가 진행됐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치를 못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장소 또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인회에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KNN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우리 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한인들이 호응해 주셔서 이걸 빛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YMCA 건물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오던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무료 검진 장소를 노스쇼어 병원으로 옮겨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매달 주제를 정해 진료 분야를 달리할 계획이며 돌아오는 6월에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남성 건강을 중심으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50%까지 할인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쿠폰 발행업체가 최근 한인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는 쿠폰이닷컴이 동포사회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 커머스 마케팅을 위동부 아시안 마켓에 적용해 다양한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50% 이상 할인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고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다양한 한인 업소를 체험하고 업주들은 간편하고 파급력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쿠폰 발행 웹사이트인 쿠폰이닷컴이 오픈해 한인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쿠폰이닷컴의 윤정호 대표는 16일 허준석 마케팅팀장, 김진 영업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쿠폰이닷컴이 앞으로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정호 대표는 쿠폰이닷컴이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손님들이 쿠폰을 구매하셔서 직접 업체에 가서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이 업체 정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다. 여기 한번 나중에 또 와야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저희가 이제 쿠폰을 구매하신 손님들한테 듣고 싶은 거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업체의 상세 그림 미니 홈피를 보고서 나가게 하는 게 저희 주 목표인 거죠. 쿠폰이닷컴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웹사이트에서 쿠폰이닷컴이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본 뒤 할인 쿠폰을 구매한 후 발행되는 코드 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쿠폰이닷컴이 한인사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관련 북한과 실무 당국자 간 접촉을 받고 제안의 진위를 설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위가 북측에 전달됐다면서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남북 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실무 접촉은 이 대통령이 덴마크 방문 당시 라스리케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공동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제안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제안에 대한 북한의 소식은 없었다면서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수행했던 관계자는 당시 북한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조만간 실무 접촉을 통해 진위를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접촉 장소는 북한의 공간이 있는 중국 베이징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수감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상대방과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행위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스트로스칸 총재의 변호인 벤자민 브레퍼먼은 판사에게 법의학적 증거가 강제적인 접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퍼먼 변호사는 법의학적 증거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 RMC 라디오 등 일부 외신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호텔방에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간에 이미 호텔을 떠나 딸과 함께 점심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브레프만 변호사의 이런 언급은 두 사람 간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호인단은 오는 20일 열리는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대배심이 기소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즉각 석방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편 스트로스칸 총재는 지난 16일 악명 높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로 이송돼 독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살에 대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AP통신 등 이 교정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스칸 총재 자해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22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한 단계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한 번 더 경신했습니다. IMD가 17일 공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11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 국가 경쟁력은 조사 대상 59개 국가 및 지역 경제 가운데 2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27위에서 2010년 23위로 4계단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계단 추가 상승한 것입니다. IMD가 평가한 한국의 종합 국가 경쟁력 순위는 2003년 32위, 2004년 31위, 2005년 27위, 2006년 32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로 등락을 반복하다 이후 3년 연속 상승하면서 1997년 IMD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홍콩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3위로 내려앉았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대만, 캐나다, 카타르, 호주, 독일 등이 상위 10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주 한인 7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아시안 커뮤니티 평균 빈곤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 프로그램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세계의 미주 한인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미주 전체 한인의 빈곤층 비율은 14.1%로
미국 내 아시안 평균 빈곤 비율 10%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비히스패닉계 백인 8.1%와 미국 전체 평균 12.6%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한인 노인층의 빈곤율은 무려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명 중 1명은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내 평균 노인 빈곤율은 약 21%로 한인 노인보다 현재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빈곤율은 달리 가구당 재산이나 1인당 임금 수준은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나 미국 전체 평균보다 앞서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터널과 교량의 통행료가 연내 25%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의회 의원들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욕과 뉴저지 항만공사 측의 통행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요금은 현행 $8에서 $10로 2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 홀랜드 터널, 링컨 터널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 측에 일부러 예산을 지원해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게 한 뒤 투입된 예산을 운전자들의 통행료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16일 시청 블루룸에서 5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위생국의 거리 청소 일수를 지역 커뮤니티 보드가 결정토록 하는 법안과 자전거 택시의 등록 숫자를 늘리고 차량과 같은 주차 규정 및 벌금을 적용하는 법안, 뉴욕시 온라인 지도에 주차 규정과 도로 폐쇄 등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는 법안 등이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에 이민자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서들의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문제의 직업소개서들은 수백 달러의 선불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이나 이민자들이 영어에 미숙한 점을 약용해 이민자들이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에 서명토록 하여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시 노동국은 직업소개서들이 자세한 직업설명서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아 실제 노동 환경은 주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국에 따르면 시 일원에는 현재 350여 곳의 직업소개서가 있으며 지난 6년간 36개의 직업소개서가 관련법 위반으로 폐쇄됐습니다. 뉴저지 주립공원의 입장료가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다소 인상될 전망입니다. 주 환경보건국은 예산 삭감으로 부족해진 공원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입장료 인상안을 추진하게 됐지만 공원 직원 감원이나 서비스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공원 운영비를 자립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립공원 입장료는 메모리얼데이 주말부터 노동절까지 지역에 따라 차량 한 대당 평일 5에서 $6, 주말에는 5에서 $10이며 수영과 낚시, 카누, 캠핑, 등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무원의 은퇴연금 수혜 자격이 대폭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6일 롱아일랜드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피플 퍼스트 캠페인 행사에서 이번 주 뉴욕주 공무원 은퇴연금 개혁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주 공무원 은퇴 가능 나이를 62살에서 65살로 인상하고 근무 연수도 25년에서 27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은퇴연금액을 결정하는 최종 평균 월수입 역시 오버타임이나 다른 수입은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은퇴연금을 27에서 38.8%가량 적게 받는 대신 55살에 은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은퇴 시스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17일 오전 8시 40분쯤 플러싱 샌포드 에비뉴와 160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4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인 등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방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히스패닉 가정이 거주하는 1층 디오 침실에서 발생했으나 부상자 없이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누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6가구 중 한인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고교 졸업평가인 리전트 시험 횟수가 줄어듭니다. 교육정책 결정기구인 리전트위원회는 16일 정기회의에서 현재 1, 6, 8월 3차례 시행되는 리전트 시험을 내년부터는 6월과 8월 2차례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욕은 50개 주 가운데 졸업시험을 3차례 치르는 유일한 주라며 이번 결정으로 $140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개발 중인 플러싱 윌레스 포인트에 1단계로 아파트 400가구와 387개 객실을 갖춘 호텔이 들어섭니다. 경제개발공사가 최근 공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은 전체 62에이커 부지 중 매스홈 구장인 시티필드와 인접한 12.7에이커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아파트와 호텔 외에도 최대 68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소매 상권이 형성됩니다.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2에이커 넓이의 오픈 스페이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이외 보로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로 택시가 곧 등장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추진 중인 택시업계 개선안에 따르면 이 같은 보로 택시 면허 6,000개를 발급하는 동시에 시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옐로캡 면허 1,500개를 추가 발급할 계획입니다. 보로 택시는 예약을 받을 수 없고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손님을 태워야 합니다. 승객을 태우고 맨하탄으로 간 경우에도 빈 차로 나야만 합니다. 다음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166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오렌지건설 대표 남국희 씨의 대배심 기소 심리일자가 이달 31일로 확정됐습니다. 퀸스 형사법원 폴린 물링스 판사는 17일 남 씨의 대배심 기소 심리 날짜를 5월 31일로 확정하고 심리 전까지 검찰 측은 모든 남 씨에 대한 혐의 자료를 대배심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 씨 변호사 에드워드 무치니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보석 심리에서 공개된 약속어음이 대배심 기소 심리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가 전년에 비해 무려 3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관광객이 미국에서 교통비, 기념품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은 총 3,430만 달러로 지난 2,641만 달러보다 30%가 상승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여행객의 지출이 전년보다 39%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 한국이 각각 31%와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미 동부 5개 주를 주무대로 활동해온 한인을 포함한 불법 매춘 공급 조직 책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과 연방이민세관 단속부, 연방국토안보부는 17일 한인 여성 윤모 씨와 이모 씨를 포함한 5명을 불법 성매매 행위와 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대 한인이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헛간에 감금하는 등 폐륜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루와드 셰리프국은 지난 15일 올해 84살의 모친을 학대한 혐의로 한인 남성 박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와드 셰리프국에 따르면 박 씨는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더러운 헛간에 어머니를 가둔 뒤 음식과 물, 의복 등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발견 당시 어머니 박 씨 몸에선 벌레와 구더기가 들끓었고 머리 부분에선 폭행 자국까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우연히 방치된 어머니 박 씨를 발견한 40대 미국인 여성 이웃의 신고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예사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쿠포니닷컴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쿠포니닷컴에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코드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uponi.com으로 확인 바랍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오는 30일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배 및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부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실에서 실제로 생활한 마지막 조선 황실의 생존자인 의친왕의 딸 이혜경 공주가 2번에 걸쳐 오는 21일과 28일 세미나를 엽니다. 이날 세미나는 그동안 실제로 황실 안에서의 삶과 황실에서 치러지는 행사, 의복, 예의 등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된 채 배워온 조선 황실의 역사를 바로잡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8일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주택압류 방지 워크숍을 엽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지연 변호사가 직접 나와 주택압류 소송 관련 절차와 오바마 융자 재조정 프로그램, 융자 재조정 관련 사기 등 주택압류 방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열혈 청춘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멘토 5인이 들려주는 희망 프로젝트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5인의 멘토인 법륜 스님, 노희경 작가, 박원순 변호사, 강경란 PD, 윤명철 교수가 평화재단에서 우리 함께 꿈꾸자 드림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던 내용을 묶은 것으로 사랑과 성공, 행복, 도전, 평화 5가지 주제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청춘 멘토링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18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영상 17도, 밤 최저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입니다. 오늘 하루 강한 바람을 동반한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으며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